산업 리포트에서 팩트를 뽑아내고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수경 앵커 복귀했는데 어제 우리 다른 또 업종을 하나 봤는데요. 네. 5G 통신 장비 어제 저희 봤었거든요. 네. 코멘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원재 전문가님이 어제 탑픽과 차선호주로 꼽아주셨던 HFR, 이노와이어리스가 저는 통신 장비주 중에서 제일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제가 어제 위너와이어리스는 상승 가능하다고 했고 HFR은 조금 조정 보여야 될 것이라고 보였는데 그냥 바로 상승해 버리네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예, 예상과 달리 움직일 때가 참 많고 네. 그럴 때 좀 과감하게 움직였을 때 또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 뭐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투자의 결정은 조심스러운데요. 통신 장비주가 오늘 일단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예. 다른 종목보다 이 두 종목을 꼽은 이유는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럼 뭐 서진 시스템에 이런 것도 좋지만 뭐 RFHIC나 뭐 여러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통적인 강자인 KMW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HFR이나 이노와이어리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해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계속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 그동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사가 뭐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이제 공사도 더 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 두 종목에 한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데믹의 수혜주 또 실적 성장주로 통신 장비주 가운데 두 가지 종목 HFR, 이노와이어리스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산업일까요? 보시죠. 미래에셋증권의 반도체 업종입니다. 연간 수요 전망 하향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호실적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고 나서 여기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관건에 대해서 반도체주를 언급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4월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과연 반도체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간밤이 아니라 엊그제 밤이었죠. 그러니까 어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분석 어제 나온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잘 나왔잖아요. 네, 마이크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년 대비 25% 늘어나면서 78억 달러 기록했고요. 월가 예상치가 76억 달러였기 때문에 2달러 정도가 더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9%가 증가하게 되면서 28억 달러 나왔는데요. 예상치 이것도 웃돌았습니다. 예상치는 25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나왔고요. 순이익단도 좋게 나와가지고 24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도 다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기간에 재택근무와 함께 늘어난 노트북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대신에 지금 다시 빠르게 지금 정상화가 되면서 출퇴근이 시작이 됐고요. 기업용 PC와 데스크톱 PC가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호하게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향후에 대한 전망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3분기로 잡히게 되는데 이 3분기에 매출이 85억에서 89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많이 나온 게 78억 달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양호한 실적이 3분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실적을 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의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을 텐데 네네.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근데 디램 시장 수요는 전망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레포트에서 밝히고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 보실까요? 네, 분야별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규 CPU 플랫폼 출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수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컨슈머 향은 약세를 예상을 합니다. 점치고 있고 반면에 기업 향 같은 경우에는 대당 탑재량의 증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은 조금 괜찮을 것으로 컨슈머는 약하고 기업 향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전망치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 꺾일 것이고 그리고 일부 고객사에서 지금 신중한 재고 관리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뷰는 좋지 않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지금 업체들을 보면 매출액의 10%가 초과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신제품의 대규모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기차의 경우에는 평균의 15배가 넘는 금액의 메모리를 탑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조금 다르게 전망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디램의 빅그로스, 그러니까 비트 단위 출하량의 증가율이 이제 빅그로스라고 하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10% 중후반대 지금 플러스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지금 플러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전 전망 대비해서는 약간의 소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을 레포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본 것이 지금 실적은 견조하지만 앞으로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리포트의 제목이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수요는 뭐 증가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미국의 반도체주들하고 국내 반도체주의 커플링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 초긍정적인 모드로 국내 반도체 주식도 봐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레포트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이제 추세 반등까지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 호실적이 마이크론 쪽에서 나온 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업형 PC의 수요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 쪽 오토 분야인데 여기에서 실적 강세의 영향을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마이크론이 잘하는 쪽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그렇지만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추세 반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의 반등 시기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이냐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도 시기를 명확하게 지금 꼽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레포트에서는 2022년 4분기로 전망하는 기존의 관점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4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디램 가격의 반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괜찮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셋업체들의 재고 조정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 멀리, 그러니까 올해 한 말 정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요즘에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반도체주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 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을 투자 의견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디램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견조했습니다.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눈에 띄는 호실적이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던 리포트인데요. 다만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디램 가격의 반등 시기가 주가의 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디램 가격의 반등 시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시각이 정말 넓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 1분기라고 예상하는 1분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1분기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고 1,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내 혹은 지금 리포트에서는 컨센서스가 올해 3분기 정도의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권사는 4분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미래에셋은 그렇더라고요. 예. 원래 저도 당초에는 한 2분기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3분기로 좀 늦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3분기로 늦어지더라도 9월 달서부터니까 아니 저기 7, 8, 9니까 3분기가 그러면은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저는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엔 저는 디램 가격의 반등 여부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선행 지표를 먼저 좀 체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 강도가 지금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회하는 가이던스도 발표했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를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 분기 대비 지금 디램 가격이 약 마이너스 5% 정도를 하락 예상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인하폭이 조금 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분기보다는 3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보다는 결국에 경기 선행 지표를 먼저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긴축 강도와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에 따라서 경기 선행 지표가 변동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 강도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IT 수요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IT 수요 강도인데, 그러면 중국의 IT 수요 강도는 중국의 유동성 증가와 딱 비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서부터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다행히도 유동성은 지금 중국 내에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중국 IT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저는 당분간 박스권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가 완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IT 수요가 증가해야지만은 추세적으로 8만 원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추이, 그리고 또 중국 쪽에 위축된 경기가 정말 완연히 회복되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인지가 반도체주의 주가의 관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는 이렇고요. 하지만 IT주 전체적으로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그동안 좋았었는데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DB하이텍하고 PSK인데요.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TSMC가 8인치 웨이퍼 가격을 지금 인상하기로 했죠. DB하이텍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폭 한 10에서 2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8인치 웨이퍼는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 워낙 약세인데 이익이 기존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오늘 조금 소폭 조정 보고 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PSK인데요. 지금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매출 안전성이 높습니다. 신규 장비 국산화로 고객사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습니다. 12개월 추정 선행퍼 같은 경우에는 8.2배인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판단해봤습니다. 디램의 반등 시기가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증권사에서는 예상하면서 현재 증권사의 컨센서스인 디램 가격 반등 시기 3분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4분기 정도 돼야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였는데요. 삼성전자 트레이딩 바이 SK하이닉스 보유 의견 제시를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반면에 최현수 전문가는 앞으로 반도체주의 주가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강도 또 경기의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는 파운드리의 DB하이텍 그리고 또 IT 장비주 PSK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